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가 21명의 조선 왕을 만나는 동안 조선이 건국된 지 30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40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은 조선. 네, 정말 힘들었잖아요. 꿋꿋하게 버텨온 조선. 우리의 조선이 다시 한번 꽃을 피웁니다. 오늘은 조선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왕 정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조실록 열어볼게요. 조선을 바꾸다 정조. 1776년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지구식 현장.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정조. 정조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나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특히 노론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죄를 짓고 죽은 죄인이었거든요. 사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노론과 관련이 있었어요. 사도세자가 살아있던 시절 노론은 계속해서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영조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지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일러바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매섭게 추궁하죠. 살려주시옵소서. 아바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손을 데리고 나가거라. 결국 영조는 자신의 손으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에게서 죄인의 아들이란 꼬리표를 떼어주고 싶었어요. 영조는 그래서 정조를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꼬리표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노론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런 노론의 강력한 반대를 꺾고 왕이 된 정조. 그럼 이제 정조의 복수가 시작되나요? 정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정조는 이 복수의 칼 대신 개혁의 칼을 꺼내듭니다. 개혁의 중심 규장각. 정조표 개혁이 시작된 곳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입니다. 정조는 왕과 관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수만 권의 책이 있는 규장각 이곳에 젊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뽑은 시사들과 나란 일을 논의하면서 노론 출신 시사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거둡니다. 규장각 관리들은 기존의 관리들과 달랐습니다. 중요한 나란 일을 정하는 높은 관리 대부분은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요, 이런 신분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왕이었죠. 정조는 서얼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서얼이 뭐예요? 서얼은 양반 아버지와 양반이 아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쪽 양반이라 불리기도 하죠. 서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요. 능력이 있어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차별 속에 살아야 했죠. 정조는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서얼 인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도 내 신하인데 꿈을 펼칠 수 없게 한다면 이 또한 나의 잘못이다. 서얼은 정조를 도와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죠. 특히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서얼의 인재 박제가 고리타분한 조선을 바꾸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조선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박제가는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북학의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하죠. 좋은 농사 기술을 배우면 많은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 백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실학자요? 이 실학은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실학자는 그런 실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당시 대부분의 양반은요, 청나라, 아이 오랑캐야 이렇게 무시했고요. 자존심 때문에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실학자들은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배부르게 사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조는 실학자와 함께 조선을 바꾸고 싶었던 거군요.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세상. 저기 그 줄지어 있는 가게들 보이죠? 이런 가게를 시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하고요. 시전 상인은 나라로부터 여기서 장사를 해도 좋다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고 좋은 자리에서 가게를 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전 상인들과 달리 거리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게를 난전이라고 합니다. 이 난자가 어지러운 난자거든요. 시전 상인들은 난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 금 난전권을 요청합니다. 금 난전권이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금 난전권을 갖게 된 시전 상인의 힘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난전을 막 난폭하게 단속했죠. 금 난전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뇌물로 정치 자금까지 대줬습니다. 그 관리들은요, 권력을 가진 노론들이 많았다 그래요. 시전 상인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심지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야 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시전 상인은 상품의 가격을 높여 그 돈을 충당했을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백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백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금 난전권을 없애기로 합니다.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백성 누구에게나 상거래를 허할 것이오. 지금은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 금 난전권을 없앤다는 건 이거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선생님은 정조가 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 난전권이 없어지면서 시전상인의 횡포도 줄고 백성의 삶도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노론 세력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었죠. 새로운 조선을 이끈 정조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정조 멋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조의 최대 개혁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자, 그건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 안녕!